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생물보안법 이슈도 그렇고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른 이 제약바이오 반사익 관련 기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확실하게 갈리는 날이었다 생각해요. 코스피도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뭐 갭 띄워주고 밀린 게 아쉽긴 하지만 0.65% 상승 마무리 해줬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오늘 장중에 한 2%까지 올라가 주면서 현재 1.55% 마무리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둘 다 상승이었다라고 하지만 분명하게 나뉘는 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그래도 매수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어찌 보면은 지금 시장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코스닥으로서의 좀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오는 기대하는 게 크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뭐 실질적으로 보다시피 외국인이 좀 장초에 파는 듯 하다가 바로 이제 끝까지 매수가 나와주긴 했고 큰 자금은 아닌 게 좀 아쉽습니다. 코스피는 뭐 거의 그냥 내리 매도만 했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럼 이렇게까지 뭐 매수 흐름이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오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증시가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저평가에 대한 기준을 놓고 얘기했을 때는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4천에서 5천 시대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지금 아무래도 저격을 한 건 전 코스닥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또 이제 기대가 되는 게 뭡니까?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조만간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말로는 이제 역대급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 계속해서 하고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게 역대급이고 뭐고를 다 떠나가지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원래는 12월 이제 둘째 주에서 셋째 주는 나올 거다라고 이제 예정을 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언제 나와야 돼요? 보다시피 다음 주에는 거의 나온다고 봐야 돼요. 다음 주에 안 나오면은 이건 뭐 이때 나와봐야 사실 의미가 없는 거 그냥 거의 1월로 내년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은 지금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코스닥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익을 노리기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코스닥에서 보통 코스닥은 지금 현재 제가 뭐라 했어요? 2차 전지와 이제 제약바이오가 주도한다고 했죠. 그럼 지금 시장은 어쨌든 2차 전지 아니면 제약바이오가 가야 되는 시장이라는 건데 현재 오늘 같은 시장을 철저하게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일반 서비스라고 하지만 들어가 보면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에임드바이오 다 제약바이오죠.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 코스닥에서 시장의 상승은 뭐다? 그냥 제약바이오가 증시를 견인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맞물려서 뭐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이 제약바이오를 이제 강하게 미는 상황에서 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매년 이슈가 되었던 생물보안법에 대한 부분이 드디어 상하원을 통과했다라는 거겠죠. 상하원을 통과한 거와 별개로 이제 통과하고 나서 뭐까지 이어졌느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서명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미 생물보안법에 대한 통과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게는 엄청나게 큰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제가 한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생물보안법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안보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미 생물보안법이 미국에 있는 뭐를 뭐 지킨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제 이런 CDMO라든지 유전체 분석 이런 것들이 수혜받는 게 위탁 생산을 맡길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넘어가는 정보들 이런 것들이 중국 기업에 넘어가게 되면서 중국 기업이 요거에 대한 안보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유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유전자 정보 정말 이거 민감한 개인 정보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뭐 하겠다. 이 중국을 끊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생물보안법의 가장 큰 수혜주는 CDMO라든지 유전체 이런 쪽으로서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거고, 이 CDMO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중국의 의존도가 미국이 79%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79%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중국에 넘어가 있는 모든 물량이 다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CDMO의 시장 규모만 본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2035년도까지 733억 달러까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던 게 최근에 이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생물보안법에 대한 논의가 이미 지속되면서 미리 몇 개 기업들이 이거를 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같은 경우도 일라이릴리와 2,562억 원의 규모의 추가 계약을 체결했고요. 올해 9월에는 미국 소재 제약사와 1조 8천억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CDMO에 대한 시장 규모 반사이익을 봤을 때 미국의 79%가 현재 흩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가장 큰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많은 국가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왜 가장 큰 수혜가 될 수밖에 없냐?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로 뭐겠어요? 방금 얘기했던 생물보안법. 중국을 이제 끊어내는 게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는 게 뭐다? 안보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안보 동맹의 관계에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크다라는 거고, 아무래도 두 번째로는 뭐 단가 경쟁 이런 것들도 볼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빠르게 증설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우리나라만큼 빠르게 이게 확대되는 기업은 없을 거라고 저 생각은 해요. 확대된 나라는. 그래서 현재 이런 생물보안법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기존의 중국에 이 흘러 들어갔던 수주 물량을 다 가지고 올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마디로 제약 바이오 CDMO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산업이 또다시 크게 성장하는 단계에 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제약 바이오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이 제약 바이오 CDMO, 그러니까 이 그 생물 보안법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 타이밍에 맞게 또 뭐 하고 있어요? 2월 18일 당장 어제 기사죠. 뭐라고 합니까? 특별법 제정을 본격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 개발과 제조를 아우르는 위탁 개발 생산 분야 사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생물보안법이 통과된 것만 해도 가장 큰 이슈인데, 이거를 추가적으로 지원 사격할 수 있는 뭐까지 하겠다. CDMO 특별법 제정도 본격화하겠다. 와, 굉장히 제약 바이오의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 시장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본다라고 하면은, 올해부터겠죠. K바이오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볼 만한 건 CDMO 관련 수혜주밖에 없다라고 해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 이 CDMO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기업들이 전체적인 수혜를 받을 거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CDMO라고 해서 다 같이 수혜를 받을 수는 없고, 이 지금 CDMO 관련되어 있는 기업에서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건 뭐에 대한 예상입니까? 중국에 가 있는 물량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올 거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나라에도 인증받은 기업이 반사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빅파마와 관련돼 있어서 직접 계약을 한다든지, 계약을 한다가 아니라 계약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경험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순간적인 물량이 몰렸을 때 대량 생산 가능한 캐파를 확보했다든지,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들. 아니면은 항체, 이제 바이오 의약품 이런 쪽을 중심으로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미국 FDA에 대한 실사 이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또 몰렸을 때 이게 수용이 어느 정도 그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빠르게 모아둔다. 이거를 증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든지,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걸 모두 다 종합해 본다라고 하면은 누구밖에 없느냐? 삼성바이오로직스밖에 없다라는 거.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이거를 과연 가능하게 할 만한 기업이 있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다시피 증권가에서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목표가를 얼마? 현재 223만 원. 132만 원에서 223만 원까지 올렸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올렸나 할 수도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합병 분할하게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된 거죠. 수정주가 적용 전에는 얘가 한 120 얼마였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셀트리온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셀트리온은 조금은 다르다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셀트리온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공장도 고객도 없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뭐라 했습니까? 미국의 글로벌의 빅파마와 직접적인 계약 경험이 있냐 없냐. 셀트리온 같은 경우 CDM에 대한 전략을 지금 하고 있지만 뭐다? 글로벌 빅파마들은 기밀 유출 우려로 거래를 꺼리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뭐 과거에 이런 빅파마 기업들과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굳이 셀트리온에 맡겨야 될 만큼 이런 메리트가 살아나냐 그런 겁니다. 물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이 CDMO 관련된 사업을 세계 각지 기업과 병원으로부터 사업을 해줄 수 없냐는 요구를 꾸준히 받아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만큼 수요는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셀트리온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많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이런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이런 분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갈 거고요. 또 이제 CDMO와 기존 CDMO와는 좀 달라질 거예요. 왜?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런 안보 분야로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보 인프라로 또 다시 한번 엮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로 엮이게 되면서 프리미엄 가격이라든지 비밀 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붙을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또 실적에 대한 엄청난 기대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한국은 이런 CDMO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있어서 생산기지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단기간에 끝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게 본격적으로 넘어오기 시작한다면은 보통 산업의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봤을 때는 최소 10년 이상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부터라도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여러분들이 모아 가셔도 돼요. 이거는 뭐 모아가도 되고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늘 얘기했지만 이런 차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이런 느낌이었다. 아니 이런 느낌이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모아 가보세요라고 얘기를 적극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늘 얘기했지만 신고가에 있는 종목은 굉장히 안 좋아한다 했죠. 그 이유가 뭐다? 신고가는 내가 잘못 매수하는 순간 최고점 매수자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정말 미래 전망 이런 건 밝고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다른 기업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뭐다? 어차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런 CDMO 사업을 수주를 계속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반사익을 받는 기업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하면은 바로 저는 마이크로 디지털이라고 생각해요. 디지털.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신고가가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눌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신고가 여기서 만들고 뚫고 가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에 베팅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마이크로 디지털은 이제 예고되어있지만 세포 배양기 국내 유일 제조사입니다. 그래서 뭐 세포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도 이슈를 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마이크로 디지털이 과거 작년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 자 보면 알겠지만 현재 마이크로 디지털이 삼성바이오 에피스와 셀트리온에 이런 일회용 소모품 자재를 공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급 수량과 종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협력도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 보안법 관련해서 이런 수주를 받게 됐을 때 CDMO 사업에서 원자재라든지 이런 재료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수주가 증가하면 일회성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반사익을 가져가는 게 마이크로 디지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가 작년부터 사실상 생물 보안법 이슈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인 이 수급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메리트 있는 게 외국인들만 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땡겨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하게 이 고점에서 좀 눌렸다가 이 눌리는 이 구간에서 외국인만 계속해서 쓸어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 디지털이 오히려 생물보안 관련되는 반사익 수혜주로서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에 대한 뭐 가격 전략이나 전망 이런 게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늘 말하자면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제가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뭐 리딩도 그 뭐 전망 뭐 이렇게 가격 전략도 잡아드리고 뭐 이런 시장 흐름도 잡아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가격 전략 다 잡아드려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